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붕뜨게 하기도 한없이 추락하게 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띤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정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음악을 빼고는 상상할 수 없죠. 내 감정 상태에 딱 맞는 노랫말 들으면 어쩜 저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했지 하고 감동을 하죠. 특히 슬픈 노래 가사는 절절히 가슴에 스며들어서 눈물까지 주르르 흘렸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김이나 작사가의 바로 이 책 보통의 언어들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김이나 작가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단어들에는 삶에 대한 세세한 고민과 통찰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노랫말이 그렇게 편하고 익숙하게 들리면서도 꼭 내 이야기 같은 특별함이 있어서 더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글 하나하나 공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 좋아한다, 사랑한다. 상대방을 향한 내 감정의 속성.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 혼돈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좋아하는 마음에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야 결단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대개의 사랑은 좋아함에서 싹트므로 그렇게 방심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것의 상위 감정이라고 믿어왔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이 두 감정이 각기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더 반갑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인지 알 수 없는 방법은 많다.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만나면 반가운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헤어져 있는 어느 때 못 견디게 보고 싶다면 사랑일 확률이 높다. 연인 사이의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라는 건 빈 곳이 느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이곳이 당신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지만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싶어지는 얄궂은 마음이 사랑이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반대로 조건이 없다.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시큰해지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 해가 좋은 날 널려진 빨래가 된 것처럼 뽀송뽀송 유쾌한 기분만 줄 수 있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유일무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다. 아마도 이 차이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덜 특별하다는 오해의 원천일 수 있겠다. 내가 좋다 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는 데는 이 감정이 가진 실시간성과 일상적임에 있다. 우리가 좋다 하는 말을 언제 하는지 떠올려 보면 실시간성이라는 말이 무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친구랑 공원에 앉아 기분 좋은 바람을 맞을 때, 마음에 쏙 드는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 문득 뱉게 되는 말, 좋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붕 뜨게 하기도 한없이 추락하게 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띤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정성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에 부등호를 붙일 생각은 없다. 이 둘은 맞닿아 있는 듯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빚어내는 감정이며,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잊지 않길 바랄 뿐이다. 소중하다. 우린 매일 이별에 가까워지는 중. 소중하다의 소는 뭐 하는 바, 뭐 하는 것 등의 의존명사 역할을 하고, 중은 말 그대로 무거움을 뜻한다. 무거운 것을 손으로 받쳐들려면 자연히 두 손을 쓸 테고, 그 무게감 때문에 온 힘이 이것을 잘 잡고 지키는 데 쓰일 테니 소중한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귀중품이라는 단어의 귀중이라는 말과의 차이점은 중하게 여기는 것을 스스로 택할 수 있다는 데 있겠다.
귀중하다는 것은 희소성이 있고 무거운 것, 즉 누가 봐도 그러한 것들에게 붙여지는 말이지만 소중한 것은 그와는 확실히 다르다. 어느 가을 주워 곱게 말린 은행잎이나 버려야 할 때가 지나버린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옷은 귀중하진 않아도 소중할 수 있으니 말이다. 작사가와 방송인 사이 어디쯤인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개인 매니저가 있다. 방송인으로서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회사 매니저와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작사가로서 또 개인으로서의 일정 이동에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사 소속 매니저를 개인 일정까지 대동하기엔 회사 입장에선 너무 손해다. 어쨌든 나는 얼마 전 아주 소중한 인력을 하나 잃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 마음까지 맡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랬다. 인간 대 인간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이었다. 그 친구는 더 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친구이기에 원하는 곳으로 떠나는 게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선 소중한 사람 하나를 잃었다. 소중한 것은 글자가 뜻하는 것처럼 힘을 들여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종종 말로만 그것을 소중하다 칭한 채 방치한다. 그래서인지 가사 속에서 소중하다는 말은 주로 과거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은 그것이 유한하기에 그렇다. 꽃을 보고 드는 반가운 마음은 이것이 곧 시들 것을 알기 때문이고 청춘을 예찬하는 이유도 쏜살처럼 빨리 사라져버림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과 적응의 동물이기에 이 유한성을 잇는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기에 하루하루는 소중하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이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김이나 작가의 보통의 언어들을 읽다가 책을 덮고 잠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에 잘 담아서 표현하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언어의 부족함이 참 많더라고요. 이 책은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의 말로 표현해야 되는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속뜻과 감정을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되짚어 보게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 삶의 태도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듣고 싶은 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오디오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